2012년 10월 14일 한 사람이 역사를 썼습니다. 수백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39km 상공에서 뛰어내렸거든요. 이 자유낙하는 그를 지구의 유일한 음속 돌파 인간으로 만들었죠. 이런 프로젝트는 나사나 스페이스X 같은 우주 관련 업체가 진행했을 것 같지만은 로고들을 잘 보면은 레드불만 보이죠.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레드불이라는 음료수 회사가 기획했기 때문이에요. 이뿐만 아닙니다. 설산에서 카야킹, 세계에서 가장 긴 스키 점프, 롤러코스터에서 오토바이 타기 같은 극한의 프로젝트들을 진행했고 F1팀 2개, 축구팀 7개, 아이스하키팀, 모토GP팀 등 운영 중인 스포츠팀도 정말 많죠. 그래서 레드불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음료수보다 스포츠 정보를 찾는 게 훨씬 쉬울 정도예요. 이렇다 보니 레드불은 음료수 회사처럼 안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범한 음료수 회사는 왜 이렇게 스포츠에 광적으로 집착하는 걸까요? 오늘은 레드불이 활용한 특이한 스포츠 마케팅과 어떤 방식으로 에너지 드링크 시장의 1등이 되었는지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수요시장 스포츠 회사가 되어버린 레드불입니다. 사실 레드불의 스포츠팀 운영은 음료수를 더 팔기 위한 전략입니다. 이 전략을 이해하려면 레드불 음료를 이해해야죠. 일단 캔의 구성 성분표를 보면 레드불은 평범한 자양강장 음료입니다. 그냥 바카스인 거죠. 아무나 만들 수 있으니까 제품으로선 차별화가 어려웠던 거예요. 게다가 아시아권과는 달리 유럽에선 자양강장 음료가 잘 안 팔립니다. 그래서 레드불의 설립자는 이걸 탄산음료로 만든 뒤에 다이나믹한 청년들의 이미지를 추가한 겁니다. 노동자들의 자양강장제라는 이미지를 없애고 완전히 새 제품으로 탄생시켰죠. 그래서 레드불은 초창기부터 스포츠 드링크 회사들처럼 익스트림 스포츠 대회와 선수들에게 후원과 스폰서십을 제공했던 거예요. 또 레드불은 엄청난 도전 정신이 필요한 프로젝트들도 진행했었죠. 북극에서 카약 타기, 세계에서 가장 긴 스키 점프하기, 헬리패드에 비행기 착륙시키기처럼요.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고도 39km에서 자유낙하하는 레드불 스트러터스였죠. 이런 익스트림 이벤트를 통해서 모험, 도전, 스릴, 열광 같은 이미지를 구축했던 겁니다. 레드불이 이런 식의 후원을 했던 이유는 창업자가 좋아하는 것도 있었지만 후원 비용이 저렴해서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인기 스포츠보다는 주목도가 낮을 테니 저비용 고효율을 노렸던 거죠.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 레드불의 후원 방식이 바뀌었던 겁니다. 돈만 대주던 방식에서 직접 경기를 뛰는 방식으로 말이죠. F1 대회에서 팀을 인수하고 워크스팀으로 참여했는데 이게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에요. F1은 원래 자동차 기업과 엔지니어들이 자신의 기술력을 뽐내는 대회입니다. 페라리의 창업자도 F1에 참여하려고 스포츠카를 만들었었죠. 그래서 F1에서 팀을 운영하는 건 전부 자동차 제조사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외가 레드불이었던 겁니다. 레드불이 자동차 회사도 아니었으니 진짜 특이한 상황이었죠. 200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이걸 창업자의 취미로 이해했었습니다. 그러나 창업자는 누구보다도 진지했죠. 매년 막대한 자금을 들였거든요. 머신 개발, 추가적인 팀 인수, 그리고 선수 육성 프로그램까지 만들었죠. 이 덕분에 레드불 아카데미에서는 세바스티안 베텔이나 막스 베르스타펜 같은 챔피언들도 발굴해냈습니다. 올 시즌도 챔피언 경쟁 중이고요. 레드불의 이런 독특한 전략은 F1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의 한 축구팀을 인수해서 레드불 잘츠부르크로 재탄생시켰죠. 그리고 이 팀을 오스트리아 리그 최강팀으로 만들었어요. 또한 독일 오브리그에 있던 라이프치히 팀을 인수해서 RB 라이프치히로 이름을 바꾸고 일부 리그까지 승격시켰죠. 지금은 독일 분데스리가의 강팀들 중 하나가 됐고요. 이외에도 다양한 구단들을 인수하면서 레드불 축구 제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마냥 돈만 지원한 게 아니라 F1처럼 자체 아카데미에서 선수들을 육성하고 있죠. 그러다가 가치가 오르는 선수들을 다른 구단에 매각하기도 했고요. 황희찬 선수도 이런 식으로 EPL 울버햄튼으로 이적한 케이스입니다. 마냥 돈만 지원하는 게 아닌 거죠. 앞서도 언급했지만 음료수 파는 게 목적이라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치 타산이 안 맞기 때문이죠. 게토레이가 스포츠 리그와 선수들을 후원하고 광고도 만들지만 스포츠 팀을 인수하진 않거든요. 그러나 레드불은 돈을 전부 스포츠 팀 운영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비용만 수익의 절반을 넘기니까 팀 운영만 안 한다면 이익이 엄청날 텐데 말이죠. 사실 레드불에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성공적인 브랜드는 제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기 때문이죠. 나이키가 광고에서 신발의 우수성을 설명하지 않고 입었을 때 생기는 감정과 각오를 보여주듯이요. 애플이나 에르메스도 광고를 보면요, 제품을 직접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소유한 사람의 이미지를 어필하죠. 결국 레드불도 똑같아요. 아무리 음료수를 팔아도 음료수 회사처럼 보이면 안 되죠. 레드불이란 브랜드를 소비할 때 스포츠를 통한 도전, 열정, 모험, 승부와 같은 느낌을 받길 원했던 거예요. 물론 단순한 스폰서십으로 가면 비용 절감에는 도움이 됩니다. F1 자동차에 로고만 붙이면 되니까요. 사실 많은 기업들이 이미 이렇게 하고 있기도 하죠. 하지만 이러한 스폰서십은 어디까지나 협력 관계일 뿐이라서 스폰서사가 뭔가를 주도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저 돈만 대줄 뿐이죠. 스포츠팀을 보유하고 행사나 대회를 직접 운영해야 통제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스포츠팀의 스폰서로 참여하면 로고 노출이 가능해도 팀의 성적이 좋기만을 기도해야 합니다.
성적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팀의 이미지나 스토리를 브랜드가 소유할 수는 없죠. 다만 스포츠팀을 소유한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스포츠팀의 이미지가 곧 브랜드 이미지가 되고 스포츠팀의 스토리가 곧 브랜드의 스토리가 되죠. 제품에 대한 언급이 없어도 이미지와 스토리를 얻는 거예요. 또한 레드불은 강팀들을 인수한 게 아니라 하위팀이나 하부리그의 팀을 구매해서 현재의 위치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팀을 인수했을 당시에 비해 구단의 가치가 엄청나게 뛰었죠. RB 라이프치히 구단은 지금 매각을 해도 수백억 원 넘는 차익을 볼 수 있어요. 게다가 축구팀 유망주를 발굴 및 육성하고 비싸게 매각하는 방식으로도 매년 큰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마케팅을 넘어서 스포츠 사업을 한다고 봐도 무방하죠. 사실 레드불이 OEM 생산인 걸 생각하면 레드불은 세계적인 마케팅 기업이자 스포츠 기업으로 봐야 합니다. 남들이 안 하는 방식으로 스포츠 마케팅은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고 그 결과 2,600원짜리 음료수로 나이키와 애플의 버금가는 위치에 올랐으니까요. 이런 점들을 보면 스포츠에 미친 레드불의 마케팅은 가히 천재적인 것 같습니다.